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4월 달에 치러졌던 9급 국가직 국제법 개론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 오늘날 이론론은 국내법 의론을 의미한다. 이론론은 보통 국제법 의 이론론을 이야기하고요. 왜냐하면은 국내법 의론은 국제법 부인론을 말하기 때문에 이걸 뜻하는 것은 아니죠. 이번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이 조약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게 명시된 것은 아니고 헌법 해석상 이렇게 보는 겁니다. 3번에 이 원론에 따르면 조약은 국내법으로 수용되거나 변형될 수가 있다. 1원론에서는 수용이란 말을 쓰고요. 2원론에서는 변형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2원론이니까 변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답이 4번인데요. 국제재판소의 입장에서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 자체가 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국제법이 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ICJ 규정 제38조 1항에 규정된 재판 준칙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국에 의해서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조약이 되겠죠. 2.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3번 문명국에 의해서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 그리고 이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은 학설과 판례를 말하고요. 유엔 총회 결의는 38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은 학설과 판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3번 가봅니다. 안보리와 총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진다. 헌장 제24조 규정이죠. 2번 안보리가 다루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도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 의견을 요청할 수가 있다. 요구에 대해서 선후관계를 규정한 것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3번에 ICJ 재판관 선출은 안보리 권고를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다수결로 결정된다. 틀린 거 아시겠죠? 재판관 선출은요, 안보리하고 총회에서 각각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절대 다수를 얻은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총회에서도 절대 다수, 안보리에서도 절대 다수를 얻을 때 판사가 됩니다. 4번에 안보리가 어떤 분쟁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보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떤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이건 권한관계에 대한 분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안보리가 요청을 하면은 권고할 수가 있는데요. 안보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권고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봅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4조에 해당하는 관할 원칙은 이것은 속지주라 하죠. 선박이나 항공기도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것을 의제를 해서요.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자, 5번입니다. 묵시적 국가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묵시적 국가 승인은 기존 국가가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통해서 신생국에게 승인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1번 기존 국가가 신생국 국민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주 외교사절 교환, 우호통상 항해조약 체결, 또 기존 국가가 독립을 얻은 신생국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은 포함되죠. 또 포괄적 양자 조약을 체결한다라든지 들어갑니다. 영사 인가장을 발급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들어가죠. 6번 봅니다. 입헌 군주제인 A국가가 합법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공화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제3국에게 제기되는 승인의 문제는 그랬는데요. 자, 합법적인 헌법 개정이기 때문에 경부 승인 문제가 안 나오고요.
또 공화국 변경은 그 신국가가 수립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 승인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 승인도 정부 승인도 필요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제3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승인도 할 필요가 없다가 맞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51년 난민지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비호받을 국가로의 입국권이 난민에게 보장되고 있다. 예,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체약국이 난민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번 경제적 사유나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치적 난민, 그래서 박해를 받을 근거 있는 공포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난 자에만 해당됩니다. 이행 절차로서 개인 통보 제도, 국가안 통보 제도, 이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4번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판정권은 개별 국가에게 유보되어 있다. 개별 국가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8번입니다. 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상 대양국간 마주보는 나라죠. 인접국 붙어있는 나라인데요. 해양 경계협정 원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영해에는 중간선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대륙부흥은 형평한 해결, 배타적 경제적도 형평한 해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실제에서는 이제 형평을 위해서 3단계 접근법을 도입을 하지만 조약에는 그냥 형평한 해결, equitable solution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9번 갑니다. 92년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 협약에 대해서는 어떤 유보도 행할 수 없다. 유보가 전면 금지가 되어 있는 조약입니다. 2번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기후변화 관리는 공동 책임이지만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원칙이죠.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 거래제도 이런 것들은 그 교토정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협약에는 없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항상 법에서는 연원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어디에 있는가 제도가.